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시활동가, 독서 전문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곳은 전주시 지우갤러리입니다. 네, 우리 지우 관장님은 수채화 화가시죠?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애용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촬영이 끝나고 이 지우 갤러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의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가 시작이 됐습니다. 1955년생부터 63년생이 712만 명에 이르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고 제 주변에서 그래요. 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지만 좋은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삭빛 시인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의 한 분이신데요. 이제는 오늘은 책 뭐죠? 더 해빙이라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소제목까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와 독서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더 해빙이라는 책으로 오늘 처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책이라고 느꼈던 것이 이 책이 한국에 출간되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독자들의 그 리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책에 대한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필님께서 미국, 캐나다, 스페인 한 분씩의 리뷰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다. 이 책은 경제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진짜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진정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렇게 USA, 미국에서 독자께서 써주셨고요. 잠깐요. 네. 이 미국 독자는 너무 놀랍다. 이 책은 경제적인 면, 아마 감정이 아마 이모션 같아요. 감정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진짜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리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스페인. 스페인 한번 들어볼까요? 스페인 독자님의 최근 몇 년 동안 부의 문제에 대해 탐구해 왔다. 이분은 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었군요. 그런데 부에 대한 당신의 접근은 정말 특별하다. 사실 그 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독자는 특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나를 가장 흥분시키는 것은 부를 느끼고 끌어당기는 것에 대한 배움을 끝냈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부를 쭉 연구해 오신 분이 자기가 부를 끌어당기에 대한 배움을 끝냈다고 담대히 말하고 있네요. 친구들에게 당신의 책을 추천하고 있다. 인생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진짜로 나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창문이 되었다. 새로운 창문이 되었다. 그 많이 자기 삶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두 분의 독자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해빙이라는 책이, 더 해빙이라는 책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도움을 줬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한다면요. 이제 캐나다에서 온 독자 리뷰를 독자의 들어보죠. 리뷰인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적으로 빈곤한 상태였다. 내적으로 빈곤한 상태인 독자였어요. 오늘 나는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던 잘못된 믿음들을 모두 물리쳤다.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풍요에 대해서 이제는 안다. 너무 이거 극단적인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한번 저희가 그러면은 더 해빙이라는 책이 많이 읽혀지고 많은 리뷰가 있는데 이삭빛 시인이 읽어주는
특별한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다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네. 더 해빙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가 96, 97페이지 나와 있는 네. 일본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가 좀 네. 의미가 있어서 먼저 거기를 읽어보고 더 해빙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경영의 신이 말하는 세 가지 은혜예요. 은혜래요. 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기업가다. 아, 참, 제가 생각나니까 옛날에 제가 네네. 있었던 고등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할 때 이 네.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계속해 보시죠. 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집안이 기울어졌다. 그 때문에 어린 마쓰시다도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일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소녀는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23살이 되던 해 그는 100엔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훗날 내셔널, 파나소닉 등을 거느리고 연 매출 5조엔을 달성하게 된 마쓰시다 이 정기였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주는 3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것, 둘째는 허약한 것, 셋째는 못 배운 것이 그것이지요. 그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네. 하늘의 은혜라니요. 그건 모두 불행 아닌가요? 가난함 덕택에 성실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지요.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기 때문에 항상 평생 배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도 마쓰시다는 해빙을 마음에 품었다. 해빙을 마음에 품었다. 네. 바로 이 책이 그 해빙입니다. 네, 가지고 있음에 집중하는. 잠깐요. 계속 읽어볼까요? 네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고. 잠깐요. 아마 더 해빙이라는 말에 키포인트가 이 문장에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다. 네. 사실은 더 해빙의 의미는 이 타이틀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더를 붙인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고유의 것. 네, 고유. 그러면 이 저자는 네. 바로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해빙은 동명사면 내가 가진 것. 현재 분사라면 내가 가지고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이 말이거든요. 네. 자, 더 해빙을 마음에 품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요. 책을 읽었으니까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네, 아니 아까 네. 저희가 여기가 지금 미술관인데 커피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커피를 시켰는데 우리 회장님 컵잔에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반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라거나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하면 가지고 있음에 그 결핍, 궁핍의 네네. 중심이라면 그게 아니고 아직도 네. 나에게는 커피가 네. 네. 10분의 1이나 있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있어. 이 수신자 고노스케는 네. 자기의 불행을 네. 가지고 있음이라고 비유하고 그걸 극복하는 법을 찾았거든요. 네. 예.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것은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해빙한다는 말 속에는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네.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부류했던 소녀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예. 네. 자, 우리는 책을 읽기 전에 일본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해빙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잠깐 우리 그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저자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은 제가 네.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해빙의 어떤 것인가를 좀 아까 네. 더를 붙인 것은 나 혼자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그 책이 소설처럼 아주 쉽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45페이지라 보세요. 네, 45페이지요. 이 저자인 이야기는 홍주연 기자가 네, 홍주연 작가님이 이서훈 작가에게, 그러니까 이서훈 작가가 구루,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터뷰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홍주연 작가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쓴 이 자기계발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95페이지 보면은 네, 자, 네. 이제 홍주연 작가 질문에 대해서 네. 한번 처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그러니까 해빙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답은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The having. 자, 더 해빙의 의미 가운데는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가 이 책의 의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예를 보면은요. 자, 46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예. 그럼 해빙이란 무엇이지요?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네.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순히 대화를 따라 나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이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더 멋진 커리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영수증이 출력된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또다시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건 아닐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맞아요.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잠깐요. 해빙은 돈을 쓰는 순간에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라고 했거든요. 네, 계속해 보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자, 돈을 쓰고 있는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 부자가 해빙이 되는, 예. 자, 이야기가 자, 50페이지 넘어가죠. 그 해빙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해빙의 의미가 알듯 말듯 하면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55페이지 서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이 현실에서 출발해야 해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더 해빙, 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계속해 볼까요?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계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자, 렌즈를 바꾸는 거군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아까 우리 이삭비 시님이 커피를 먹다가 절반 남았을 때도 절반 밖에가 아니라 아직도 절반이 있구나 하고 말했잖아요. 네. 없는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게 해빙의 비밀이었군요. 자, 58페이지 보면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타이틀로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쉽게 읽었어요. 네. 거의 책을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네. 단숨에 64페이지까지는 금방 읽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구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볼까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고 우리 이서윤 작가님께서 작가라고 할까요? 구루 멘토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예.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같은 노력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군요. 그런데 자 이제 6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홍규현 작가와 기자와 이서윤 멘토의 이야기가 되는데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나와요. 네. 앞에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해빙을 해보고 싶었다.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온몸이 근질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남아있었다. 해빙의 효과를 볼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할까? 만약 몇 년씩이나 걸리면 어쩌지? 빠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네, 7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자, 해빙을 시작해서 효과에 대해서 이 책은 구체적으로 빠르면 2주 아니면 3개월 내에 늦어도 해빙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8장을 보면은 이제 낭비와 과시가 나옵니다. 아까 휴대폰을 샀을 때 뭔가 이 휴대폰을 사면 잘 될 거라는 느낌과 더불어서 계산이 된 다음에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 낭비와 과시의 차이점을 77페이지 이서윤 멘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잠깐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돼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있음을 즐길 수 있는가를 철학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진정으로 원하는 걸 따라간다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과시적 소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으로 연결된다고 이서윤 구루는 이야기하고 있다. 자, 계속해 볼까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인생이란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하나의 여행이고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게 1장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해빙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볼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낭비와 사치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둘이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꼭 독자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이 책을 사서 꼭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주고 있는 부분은 책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이 책을 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홍서윤 기자가 평소에 어떤 자기의 마음 속에서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공동 저자인 이소윤 구루를 만나서 하는 과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있지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부 순서를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우리 이 방송 또 후원해 주신 분이 있죠. 2부에서는 더 해빙이라는 말과 이삭비 시인 가운데 시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삭비 시인님이 쓴 시라는 시도 같이 감상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을 해주신 분은 성애란 시던가요? 네, 서신동 독자분이신데요. 우보천리를 삶의 철학으로 가지고 살고 계시다고요. 우보천리. 네. 성애란하고 네. 정일권 씨가 같이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정일권 사장님께서는 우보천리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보통 그 새해가 되면 많이 하는 말인데 소처럼 꾸준히 가는 그 천리 만리를 간다는 의미로서 성실한 삶을 살고 네. 있는 분입니다. 성애란 독자님, 그 정일권 사장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해빙할 수 있도록 한 네. 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씨님,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하면서 네.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미처 보단 말들은 있지만 어떤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 이 개발서를 통해서요, 음. 삶의 좀 통찰, 삶을 깨트려보는 그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나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요. 또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그 습관이 모여서 에너지가 된다는 거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 해빙의 개념을 지금 좀 알고 네. 2부에서는 그러면 더 해빙의 노트라든가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돼서 해빙의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우리가 이제 시뿐만 아니라 이 책, 이 프로그램 제목을 지금 보니까 책 읽어주는 뭐 남자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책 읽어주는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네. 나가게 될 거고요. 더 해빙 베스트셀러 소개로 해서 좀 독자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지우 갤러리에서 이렇게 음악도 있고 또 그림도 있는 이것을 하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